안녕하세요. 68세 된 김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시 당뇨병 진단 받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좀 높다는 말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이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병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63세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김정호 씨 혈당이 많이 높습니다. 당뇨병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때 제 공복 혈당이 180이 나왔더라고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말이죠.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뇨병이라고? 평생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는데? 부인하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부인이 먼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어떡해. 당뇨병이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약만 먹으면 되겠지. 별일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당뇨병 관리에 대해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혈당 측정기 사서 매일 재야하고 식이요법 철저히 해야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정기검진도 자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그런 말들이 다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저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58세에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전세 보증금은 마련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4년을 버텨야 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5일 근무에 월 140만 원이었어요. 부인도 아파트 청소 일을 주 3일 하면서 월 6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니까 솔직히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어요. 병원비에 약값까지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은 좋게 나갈 텐데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약만 처방받아서 먹자.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처방받은 혈당 강화제는 꾸준히 먹었어요. 하지만 혈당 측정기는 사지 않았고 식이요법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고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부인이 계속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혈당 측정기라도 사자. 얼마나 한다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뭐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제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가끔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목이 자주 말랐어요. 특히 밤에 일하다 보면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손이 떨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병원 한 번 더 가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다니까. 약만 먹고 있으면 돼. 그리고 작년 3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차에 올랐는데 좀 피곤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아침 6시 반쯤이었고 집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도로 위에 있었고 집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속 운전했어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야도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신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대요.
다행히 마주 오던 차 운전자가 재빨리 피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제 차가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근처 상점 사장님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구급대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혈당 측정이었대요. 그때 제 혈당이 35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이 80에서 120인데 35면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운 수치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부인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호 씨 중증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활을 해왔는지 알았어요. 야간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혈당은 재지도 않고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사고를 내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저를 피하려다가 옆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분이 목을 다치셨대요. 그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음주운전이 아니라 저혈당에 의한 사고라는 게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 했어요. 피해자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으로 처리는 됐지만 제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퇴원 후에 피해자분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한동안 목 보호대를 차고 다니셔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저를 크게 탓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르신도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그 사고를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혈당 측정기를 샀어요. 하루에 4번씩 혈당을 재기 시작했고요.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저녁 식사 전 자기 전에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200을 넘는 날도 있고 식후에는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새벽에는 60 이하로 떨어져서 위험한 수준이 되기도 했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살아왔구나. 병원에서 당뇨 교육도 제대로 받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만 약을 먹으면서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김정호 씨처럼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서야 저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이 생기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대요. 그리고 30 이하까지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이요법도 제대로 배웠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중간중간 간식을 먹어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도 받고 눈이나 신장 검사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쯤 관리하니까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공복 혈당이 110 내외로 유지되고 식후 혈당도 150을 넘지 않더라고요. 당화혈색소도 9에서 6.5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특히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혈당을 재보고 80 이하면 간식을 먹고 10분 후에 다시 재서 100 이상 나오면 운전해요. 차에는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비치해두고 운전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차를 세우고 쉬도록 해요. 부인도 저혈당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혈당을 재자고 해요. 야간 근무도 그만뒀어요. 불규칙한 생활이 혈당 관리에 너무 안 좋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낮에 하는 아르바이트로 바꿨어요.
월 소득은 좀 줄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증상들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던 것도 없어졌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목마름도 줄어들고 소변 횟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몸무게도 5kg 정도 빠져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해줘요. 특히 당뇨병 진단 받으신 분들께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 측정을 꼭 하세요. 편의점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처음에는 저처럼 약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더니 지금은 혈당 측정기도 사시고 식이요법도 하고 계세요. 김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혈당 재기 시작했는데 정말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 실수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새로운 정보도 공유해요. 그런 모임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하루에 6번씩 혈당을 재신대요.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번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안전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혈당 관리용 앱도 사용해요. 혈당 수치를 입력하면 그래프로 보여주고 식사나 운동 기록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한 달 단위로 평균값도 보여주니까 제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가족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들과 딸이 당뇨병에 대해 공부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요. 특히 딸이 영양사 상담을 받아서 제게 맞는 식단표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부인은 당뇨병 요리책을 사서 혈당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줘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같은 음식들인데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담백한 맛이 좋더라고요. 여보, 이제 혈당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부인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정말 고마운 말이죠.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15년 정도는 더 살아야 하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해야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당뇨병 진단 받으셨거나 혈당이 높다는 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둘째, 혈당 측정기는 꼭 사세요. 처음에는 바늘로 찌르는 게 아프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며칠 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혈당 수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관리 의욕도 생기고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셋째,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세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밤늦게 드시거나 식사를 거르시면 절대 안 돼요. 넷째, 운동은 꼭 하세요. 격한 운동할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저도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서 오히려 불편해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 받고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사, 신장 기능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합병증을 미리 발견하는 게 치료비도 덜 들고 몸도 덜 아파요. 여섯째,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저혈당 증상이 어떤 건지 가족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갑자기 식은땀 흘리거나 손떨림, 어지러움 있으면 바로 당분 섭취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미리 얘기해 두세요. 일곱째, 운전할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운전 전에 혈당 꼭 재보시고 80 이하면 간식 드시고 10분 후에 다시 재세요. 차에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응급 간식을 항상 비치해 두시고요. 여덟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나중에 더 큰 치료비가 나올 수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커버되니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분께 상담 받아보세요. 아홉째, 당뇨병은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잘 관리만 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너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돼요. 열째,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병원 모임이나 온라인 카페 같은 곳에서 경험담 나누면 많은 도움이 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 환자분들의 가족분들께 하는 말씀이에요. 환자가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해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들이 가끔 체면 때문에 아픈 걸 숨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잔소리 하시지는 마세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하면 환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관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혈당을 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혈당 측정기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잘 관리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보람 있어요. 그분들이 저처럼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저처럼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혈당성 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관리하셔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치료비도 덜 들고 몸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제 혈당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화 혈색소가 6.2 정도로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도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젊은 분들 중에도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젊을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합병증이 빨리 오거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처럼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회사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도 해주고요. 직장 내 구급상자에 당분이 든 음료수나 사탕 같은 것도 비치해 두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님들 중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승객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사고 낸 후에 알아보니까 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관리만 하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다만 본인이 더 조심하고 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운전 전에 반드시 혈당을 재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혈당도 확인하고 간식도 먹어요. 차에는 항상 혈당 측정기와 사탕, 초콜릿을 비치해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 연락처도 적어둬요. 부인 전화번호, 주치의 전화번호, 119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준비를 해두니까 마음도 훨씬 편하고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 환자분들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카페나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혈당 측정기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당뇨병을 30년 넘게 관리해 오셨대요. 그분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당뇨병은 평생 친구라고 생각해요. 미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잘 지내면 돼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저도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당뇨병 관리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서 팔에 센서를 붙이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바늘로 찌를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대요.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서 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인슐린 펌프라는 것도 있어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주니까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고 해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당을 재요. 그리고 수첩에 기록을 해둬요. 날짜, 시간, 혈당 수치, 그날 먹은 음식, 운동량,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적어두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 운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병원에 갈 때도 이 수첩을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도 제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고 더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건강해요. 사고 당시에 비하면 천지 차이예요.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혈압도 안정적이고 다른 검사 수치들도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정호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라고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부인도 이제는 제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신경 써주시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여보가 이제는 저보다 건강 관리를 더 잘하네요라고 농담하실 정도예요. 자녀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혈당은 재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버지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라고 밝게 이야기해요.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가족들을 걱정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손자들도 자주 놀러 와요. 예전에는 제가 피곤해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요. 할아버지 오늘 혈당 몇이에요? 초등학생인 손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당뇨병이 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95야. 아주 좋지?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도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디 하나씩 아픈 거지라고 체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좋은 수치가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잘 관리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 귀찮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으로 생각해요. 30분 걷기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마음도 상쾌해져요. 그리고 운동 후에 혈당을 재보면 보통 10에서 20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 운동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당뇨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큰 사고를 당한 후에야 정신 차린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미리 관리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70대, 80대가 되어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진단받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오셨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이지 치료하는 병이 아니야. 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약만 먹으면 되겠지.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하자.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몸으로 보여드렸잖아요.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시면 그날부터 바로 관리를 시작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가족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희는 가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우리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부인이 여보 요즘 이상해 라고 했을 때 제가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런 큰 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나이와 관계없이 올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소중하고 고마워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면 정말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저처럼 실수를 한 사람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걱정보다는 희망을 주세요. 환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가족의 사랑이거든요.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환자들이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교육하고 격려해 주세요. 저처럼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나 보험회사에서도 당뇨병 관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혈당 측정기나 시험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더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고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저처럼 사고가 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뇨병 무서워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운전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실까봐 걱정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차를 세우세요.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